안녕하세요. 부회장기장 VIP 멤버십 2 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도 라이브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제가 급하게 수술 일정이 좀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녹화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 때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 회차 강의로 1 회차에 대한 간단한 복습, 그리고 성공 곡선, 도미노 이론, 확언과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회차에 대해서 다들 듣고 오셨겠지만 지금 1 회차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복습하고 2 회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회차에서는 우리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부회자기장이라는 멤버십을 만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정렬해서 부와 성공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으로써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와 그리고 부를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들이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의 자기장이라는 멤버십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과거라고 하면 사실은 지나간 시간이지만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거의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험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리미팅 빌리프였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과거의 경험을 가져와서 그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리 뚜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 유리 뚜껑을 가져오면서 설명드렸던 게 벼룩이 정말 자기의 몸집의 몇백 배는 높게 뛸 수 있지만 유리병에 가둬 놓으면 그 "유리병만큼밖에 못 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렇게 과거의 경험에 갇혀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렸고, 인지심리학의 ABC 모델을 설명드렸는데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라는 우리의 해석, 주관적인 신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어.'라는 신념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각이 드는 신념은 우리의 과거 경험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갇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한 신념을 깨부수는 3 단계 솔루션으로 첫 번째는 일단 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 단지 내 주관적인 믿음이다.' 이걸 깨닫고 객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질문을 함으로써 나의 신념을 흔드는 것. '정말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100% 사실인가?' 라고 분석을 해 보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이 도전을 방해하는 이 생각들을 없애 버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리프레이밍으로 아주 작은 성공으로 리프레이밍과 아주 작은 성공으로 뇌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이런 행동적인 부분이 오늘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 보시면서 내가 현재 어떻게 새로운 과제들에 도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의식은 5% 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쓰는 능력은 5%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보시다시피 95%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의 능력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95% 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부의 자기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무의식의 능력을 활용하는가. 그래서 35세 이후에는 어 95%의 무의식 기억과 행동 패턴으로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무의식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의식이 점점 굳혀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의식이 굳혀져 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무의식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릴 때 망상활성계라고 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뇌에서 우리가 이 정보들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하는 그런 뇌의 가치 필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준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삭제하고 왜곡합니다. 뇌 자체도 그 정보를 그대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를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삭제를 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와 가치를 일치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목표와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뇌가 이렇게 망상활성계를 지나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편도체로 그걸 보낸다고 해요. 목표와 가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편도체로 보내고, 이 편도체는 생존과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상황을 공포로 느끼며 미루거나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표와 가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회피하게 되고 미루게 된다. 반면에 목표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버는 게 목표야.' 근데 가치는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이게 사실은 가치였단 말이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목표가 10억 이야. 근데 10억 억이 있으면 내 가족들과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구입할 수가 있어. 그러면 가치와 목표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전두엽으로 이 정보를 보냅니다. 이 전두엽이 담당하는 것은 창의성과 몰입인데요. 창의성과 몰입에 기간으로 가면 우리가 알아서 좀 행동하게 되는, 몰입하게 되면 알아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가만히 있어도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것과 가치로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요. "내 가치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5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 말을 할 때 유난히 내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감정, 내가 설레임을 느낀다거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언제인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온 분야가 있다 하면은 그 분야가 여러분들의 가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가치 재정렬 5 단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상적인 목표를 가치 기반 언어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냥 단지 10억 억을 벌 거야가 아니라 '나는 10억 억을 벌어서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어 선물해 줄 거야.'라는 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기반해서 시각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10억 억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10억 억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뭐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셔야 된다. 우리가 시각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시각화는 더 구체적인 그 장면들을 상상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의 재구성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기 힘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침대 옆에 운동복을 둔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꾸 책을 안 읽게 된다. 그럼 책을 내가 자주 앉는 책상에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환경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의 반복. 우리가 오늘 사실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10 분씩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10 분씩 뭔가 쌓아가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몰입의 상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 몰입의 상태라는 거는 내가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뭘 해도 즐겁고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예시로 일론 머스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18 시간씩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이유가 이제 '화성으로 가겠다.'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걸 그렇게 힘들 '남들보다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뇌과학적인 확언 공식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 "달성한다."라고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한다."로 확언을 바꿔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시로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성공시킨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포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경험을 하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라는 식으로 가치를 포함한 목표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전하는 리더가 된다."로 가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회장이장 멤버십 운영 가이드로 주일에 한 번씩 확언 한 마디, 그리고 한 주의 목표를 써 주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활동들을 남겨 주셔도 된다. 근데 한 달 이상의 대화가 없을 시에는 내보내기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 회차 강의는 간략하게 요약을 해 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2 회차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 이 성공 곡선이라는 건 일본의 이시하라 아키라라는 컨설턴트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 곡선을 좀 가져와 봤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현재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10년 후, 5년 후, 뭐 20년 후, 30년 후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자, 길은 다 다를 수 있고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라는 거는 이 가는 과정, 이 어딘가에 이 선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라는 거는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과정이 정말 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목표들이 있어요.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일단은 수능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뭐 아파트를 사야 되고, 몇 살 정도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똑같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 목표를 이뤘을 때 생각보다 기쁘지 않다. 생각보다 별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가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힘들어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결과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찰나의 순간입니다. 대부분은 이 과정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견디라고 하거든요. 견뎌, 버텨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 결과를 얻어서 찰나의 순간은 기쁠지 몰라도 이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행복한 인생일까?'라는 의문이 좀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자체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하나예요.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결과 또한 이 결과를 향해 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표로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떤 걸 향해서 갈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내가 1 만, 하루 1만 방문자 달성하고 싶어. 그러면 내일은 10, 뭐 모레는 50, 100, 150, 그러니까 쭉쭉쭉쭉 어 선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 이렇게 3 달을 했는데도 방문자가 뭐 500 이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1 만이 된다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00 까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기대처럼 일자로 가면 좋겠지만 한참을 결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실망의 간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간극을 버티지 못하고 '뭐야 이거 한 달이면 된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하루면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현실은 이렇게 초반에는 힘들게 하다가 이렇게 임계점을 넘으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 구간을 대부분은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해서 결과를 내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포기를 하고 이 상승하는 구간 직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 이 완만한 구간은 아예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사실. 과정일 뿐이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눈에 띄는 결과는 없지만 지식과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아 나는 왜 성과가 안 나지? 이렇게 힘들지?' 라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많이 포기를 하게 되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딱 이 구간을 넘으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성장은 계단식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뭔가 도전을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리적인 어느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 뭐 강의나 뭐 교육 같은 거 들어보면 "너무 단기간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여기에 투자할 시간도 많지 않고 투자할 에너지도 많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라는 거지? 각자의 속도가 다른데 뭐 한 달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1 년이 걸릴 사람도 있고 각자만의 속도는 달라요. 근데 뭐 "한 달이면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절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1 년이 걸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길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만큼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뿐이고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1 년이 걸린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나만의 속도가 있는 거다. 그 속도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정했다.' 하면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닌 축적의 시간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 구간을 인내를 갖고 견뎌라라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갖고 견뎌라가 아니라 즐기면서 '아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 곡선은 언젠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리고 시점의 이원화 이건 쪼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미래에 있을 그 목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부수익으로 200만 원을 더 만들 거야.'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탑다운 방식은 월 200의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반대로 '아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몇 개를 팔아야 돼. 그러면 그 물건을 팔기 위해 물건을 만들어야 돼.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쓸 수 있어.'
그러면 블로그를 좀 잘해. 그러면 여기서 뭘 해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전자책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전자책을 한번 써 봐야겠다.' 그러면 전자책을 쓰고 '아 어떻게 홍보를 할까? 아 뭐 블로그에다가 홍보를 해야겠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현재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목표를 정할 때 미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적절히 섞어서 미래에 하나의 목표를 정해 보세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이 곡선을 어떤 걸 위해서 달려갈까를 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슴 설레는 목표이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진정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부자가 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거는 목표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가치와 부합하는 목표를 정하셔야 우리가 "전두엽을 활성화하면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에 정말 '내가 가슴 설레는 목표,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뭘까? 내 가치는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공 곡선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액션을 해야 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고 행동하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길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내가 현재 여기 있고 미래가 여기 있으면 당장 안 보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 이런 길이 있었네. 이런 길이 있었네.' 근데 내딛지 않으면, 그냥 상상만 하면 절대 이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셨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액션이라도 행동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다음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 길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행동만이 이 곡선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이 곡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위해서 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일수록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정한 목표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일까? 만약에 예스, 예스, 오케이. 그러면 아마 이 곡선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남들도 뭔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으셔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어 요즘에 너무 주변에서 후킹이나 자극적인 걸 많이 보셔서 그런데, 1 년도 사실 정말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뭔가를 하기에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3 년도 짧을 수 있고 5 년도 10 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당장에 뭐가 안 됐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년 동안 이거를 해낼 거야.'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솔직히 굉장히 쉽게 질려하고 하나의 일을 오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음 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인데, 제가 23 년에 이 지식 창업을 시작했을 때 생각을 했던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죽더라도 이 일을 10 년은 유지해 보자.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내가 이 분야에 10 년을 일하면 나는 뭔가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좀 막연하지만 확고한 좀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 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뭔가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에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 년 동안은 내가 뭘 해 보겠다. 10년 안에는 이 목표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긴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셔야 한다. 그래서 긴 시간축 위에서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절대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목표라고 하면은 애초에 다른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좌절하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느 길로 시작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거를 처음부터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라는 건 아니거든요. 시작도 못하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빨리 한번 가 보고, 저라면은 빨리 가 보고 아니면 후퇴해서 다시 이 길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길 중에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진정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인지 알려면 행동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보거든요. 이 결과만 봅니다. 결과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긴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선 사람들의 비밀은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이 임계점을 넘어야 폭발한다라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안심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이룰 거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임계점을 넘어 본 사람들이 앞서가게 된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든 이 경험을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곡선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기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임계점 직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이거랑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이 구간을 다 버텨 왔고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네.' 할 때쯤이 거의 다 왔을 때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쪼금만 더 해 보세요. 다음 단계는 폭발적인 성장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무언가 했을 때 성과를 가 안 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공 곡선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 나는 조금 있으면 임계점에 도달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곡선에 대해 말씀드렸고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목표로 향하는 성공 곡선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갈 동안 우린 뭘 해야 할까? 저는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하나씩 쌓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다가가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매일 1% 성장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1 이에요. 1 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1%씩 성장한다고 했을 때 365 일이면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자 37.78 자 37배 이상 성장해 있습니다. 단 1% 매일 1%만 성장해도요. 자 그러면 1%씩 퇴보를 한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가 1 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씩 퇴보를 한다. 그러면 1 에서 0.03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가 얼마나 큰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습관은 복리 이자예요. 그냥 단리로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복리 이자로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제가 말씀드렸죠.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 결과를 만드는 과정은 시스템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하루하루가 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습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행동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표만 생각하고 '내가 뭐 10 억을 벌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 억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1 억 뭐 1,000만 원부터 벌 거야. 아니 100만 원부터 벌 거야. 그럼 100만 원 벌기 위해 뭘 해야 할까? 그다음엔 뭘 해야 할까? 그냥 차근차근 하는 거지 당장에 '아 10 억을 벌 거야.' 이것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걸 쪼개고 쪼개서 도미노처럼 '아 그럼 어떤 걸 먼저 쓰러뜨려야 할까?' 그러면 '이걸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좀 가져야 할까?'를 쪼개고 쪼개서 작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작은 행동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의 성장 결국엔 37 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의 성장을 해야 한다. 도미노 법칙 50%씩 선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2 인치가 10번 50%씩 성장하면 이렇게 쿼터백의 키가 되고 피 18 단계에서 피사의 삽탑이 되고 31 단계에서 에베레스트가 되고 그리고 57 단계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50%씩 아까는 1% 라고 했죠.
근데 50%씩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 50%가 정말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까 성공 곡선에서 임계점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 내가 눈에 띄지 않아. 이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도 꾸준히 이 도미노를 쓰러뜨려 간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믿고 가셔야 합니다. 더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얼음을 녹이려면 -5 도, -3 도, 2도 이때까지는 얼음이 녹지 않아요. 녹지 않다가 0 도가 되는 순간 사르르르 녹거든요. 그래서 0 도가 되기 이전의 온도 상승은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잠복기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자체를 고통이 아니라 '있어야 할 필연적인 시간들이다.'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이 0 도에 달성하는 이 결과까지 가는 과정이 더 즐거워지실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견디는 게 아니라 즐거운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0 도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0 도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마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회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운동복을 침대 옆에 꺼내 준다거나 하나하나 그냥 나쁜 습관이 만약에 있으면 좋은 습관으로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설계하세요. 자꾸 나의 뭔가를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없애세요. 없애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 게임을 해.' 그럼 지우세요. 그 게임이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지우세요. 그런 식으로 내 의지력과 자꾸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환경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덜 쓰고 더 빨리 원하시는 목표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습관 쌓기가 있는데요. 현재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명상을 내가 하루에 1 분씩만 하고 싶어. 근데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서 먹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커피를 내린 후에는 무조건 1분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커피를 못 마셔 가지고 이렇게 못 하긴 하는데 커피를 마시는 그 위치에 책을 한 권씩 갖다 놔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무조건 책을 읽는 이 두 개의 습관을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커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는 게 또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존에 되게 즐겁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습관을 한번 더 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장을 그래도 매일 출근을 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천국의 계단을 딱 10 분씩만 걸어 본다.'라는 새로운 습관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매일 마트에 장을 보러 가. 그러면 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쪼금 멀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쌓으면 쪼금 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정체성 중심의 습관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담배를 끊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비흡연자다.' 이 정체성이라는 거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 담배를 그냥 끊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비흡연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뭐 책을 읽는다. 책을 하루 한 권 읽는다가 아니라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사실 뇌는 아시다시피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뇌를 속이세요. '나는 책을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 담배를 피지 않고 하는 비흡연자다.' 이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정체성을 확립해 버리면 뇌는 사실과 현실을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이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지는 단 하나가 있는지, 단 하나의 원싱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강의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독서를 하면 독서를 하면 강의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자꾸 그 뭐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하는 쇼츠를 보는 습관이 있어. 근데 그 시간에 독서를 하면 또 그 불필요한 습관도 없앨 수 있고 뭔가 이런 하나의 원씩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하면 다른 것들이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지는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그거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미래의 목표를 의 현재화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바텀 그 다시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어 시점을 중심으로 목표를 이원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탑 다운 방식과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바텀업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탑다운 방식인 거죠. 탑다운 방식인 거고 탑다운 방식인 거고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5년 후에는 책 3 권은 출간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1년 동안은 초고를 완성해 봐야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목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이거를 이 목표를 잘라서 그럼 오늘의 목표는 뭐냐? 아침 8 시에 책상에 앉아서 일단 써 보는 거 책을 써 보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 노트북에 전원을 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띄워 놓고 내가 한 글자라도 단 한 글자라도 일단 적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딱 100 글자만 적어 보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까 말씀드렸죠. 1% 씩만 성장해도 1 년이면 37배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오늘은 100 자를 쓰지만 내일은 뭐 110 자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쪼금씩만 늘려가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이 결과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결과만 생각하면 막막하죠. '내가 언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막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당장 그럼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목표를 쪼개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 수업하는 것 중에 퓨처 매핑이라고 간다마사노리가 하는 그 쓰는 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툴도 약간 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탑다운 방식으로 '아 목표가 뭐지?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지?' 요거를 뽑을 수 있게 좀 돼 있는 툴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퓨처 매핑도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미래 목표를 이렇게 나눠서 '내가 도미노를 하나씩 그냥 쓰러뜨려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목표를 향해 가셨으면 좋겠다. 애플은 뭐 예를 들어서 350 개의 제품 라인업을 만들겠다. 그러면 350 개를 다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10 개를 잘 만든다고 해요. 이 10 개의 핵심 제품을 가지고 이 350 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당장 350 개를 잘 만들어서 제품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10 개부터 핵심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 개의 핵심 제품만 판매하는 애플처럼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이 350 개를 하는 게 아니라 딱 10 개만 잘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350 개를 '내가 목표를 이루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 개의 진짜 인생에 있어서 사실 저도 뭐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이나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생각보다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50 개를 이루겠다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10 가지의 핵심적인 목표만 이뤄도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350 개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하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딱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10 가지를 꼭 이뤄 보겠다.'라는 거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도미노는 무엇인가요? 거대한 산만 보지 마시고 눈앞에 작은 돌 하나를 옮기십시오.
네. 산을 만들려면 일단 돌 하나부터 옮겨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산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거대한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작은 이 하나가 뭘까? 내가 지금 옮겨야 할 돌 하나가 뭘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정을 즐겨라."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과정을 즐겨라." 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 문장을 너무 잘 설명해 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를 같이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셰프님이 지니를 만나게 된다면 소원 3가지가 있으실까요? 제가 늘 여기서 어떤 질문에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늘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재밌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셰프로 지금 유튜브도 찍고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이고 막 대한민국의 셰프라고 하고 제 꿈을 이뤘어요. 셰프로서 벌써. 근데 물론 가야 될 길은 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근데 꿈을 이루고 소원을 받고 나니까 저한테 소중한 게 뭐냐 했을 때 그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소중한 거. 그래서 답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거. 멋있다. 여러분도 이 완성제 셰프처럼 이 과정 자체를 이 경험 자체를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거라 "소원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 과정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안성재 셰프가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을 즐기시고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도달하는 그 찰나의 순간보다 과정을 향해 가는 그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진짜 진정한 내 행복을 한 인생을 위해서 '달려갈 길은 어디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회장이장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한번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도 한번 정해 보시고 확언도 한번 다시 한번 외쳐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오늘의 강의안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다가 올리시는지 아시죠? 카페에다가 후기 작성해 주시고 제가 다음 강의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또 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이렇게 녹화본으로 만나 뵙게 된 점 너무 죄송하고 또 다음에는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녹화본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